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 관광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관광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광산업을 일상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부산 관광업계가 도약을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관광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신라대 관광경영학과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침체기를 겪으면서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이색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업계 동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생활 전반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관광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의 관광업계의 변화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시장의 변화를 Between이라는 영어의 머리 글자 7개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B가 break, 즉 우리 생활과 삶 전반의 균열이라는 의미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우리 삶과 여행 시장에도 큰 균열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면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이동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관광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제 조건이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장기화되었고 또 최근에는 백신이라든지 이제 분위기의 위드 코로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틈새 시장으로 관광 시장은 있어 왔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여가로서의 관광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업무로서의 관광 혹은 여행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 비즈니스와 레저를 결합한 블레저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워케이션, 워크하고 부케이션을 더한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혼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숙박지에서 이렇게 겹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개조를 해서 캠핑 형식으로 하는 이른바 차박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또 최근의 관광 동향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광이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됐어야 됐고 또 그렇다 보니 이제 밖으로 외출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이제 행복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웰니스 관광,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웰빙이라든지 뭐 참사리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요. 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관광에도 도입하는 그런 개념을 웰니스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관광객이 선호하는 부산의 관광지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운타운이었던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주요 관광지였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변화가 있었던 곳이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안남동. 예. 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119.4%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해동용궁사가 있는 기장, 그리고 시민공원이 있는 부전동 이런 곳들은 이제 숲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그리고 해변 이런 식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는 외부 공간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접촉이 밀접하지 않은 그런 공간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은 위험 요소를 낮추는 관광지를 선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대면이 어려워지고 관광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면서 인적 자원들이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스마트 형식을 테크놀로지를 가미한 관광
뭐 VR이라든지 지금 요즘에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관광 시장에도 대두가 되면서 원래도 부상이 되고 있었지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급속도로 관광 저변에 빨리 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실내보다는 외부를 찾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산업은 전례 없는 침체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관광 수치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2019년 지난 이후 관광 산업은 계속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언제쯤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세계 전쟁 이후에 관광 시장이 계속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예. 그 911 테러라든지 사스와 같은 아주 큰 외부적 자극이 아닌 다음에는 관광 시장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랫동안 드라마틱하게 꺾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장시간 회복을 하지 못했던 적도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시점에서 보면 관광 시장의 그래프가 최정점일 때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추산해 보면 한 14조 1,0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백신의 영향도 있고 또 먹는 알약도 개발이 되고 해서 이 관광 수요가 억제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복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겠지만 어느 정도의 관광 수요가 언제쯤 회복이 될까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세계 관광기구 UNWTO에서는 2023년 10월 정도면 세계 관광 수요의 약 80%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1차적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그러니까 10월 이후니까 거의 24년 가까이 되었을 때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접종률이 좋은 나라들이 꽤 생겨나고 있고 예. 또 이제 사람들 관광이라는 건 심리적인 것들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먹는 약이 나오고 또 그동안 너무 억눌렸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정도가 되면 2019년도의 수치를 다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업계도 관광 여행사들도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괌 사이판 같은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패키지 여행 상품을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몇 국가와 협약을 통해서 내국인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재개는 일상회복으로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네. 여행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이제 여행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타격이 컸던 것이 그러니까 그 가장 전제 수단 길부터 끊어졌던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진짜 본격적인 여행 수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끊어졌던 교류의 시작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관광의 전제 조건인 길 그리고 교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국가의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 좀 확실시가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정책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는 항공 노선이 거의 많이 취소가 된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인허가를 받아서 운항을 재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얼마만큼 빨리 복원하는지가 이제 국가 간 관광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에어 부산의 괌 노선 운항이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4월에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로 재개되는 첫 관광 노선이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은 한 20여 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이 운항이 확대가 되면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업계 또 그와 관련된 여러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도 회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맞이했던 첫 주말에 교수님께서는 나들이 가셨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네, 저는 나들이 나갔었는데 네. 확실히 이전보다는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 활력을 되찾아서 좋았던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이 여행객들의 실제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경기연구원에서 지난달에 국민 1,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6개월 이내에 여행을 가실 의향이 있느냐라는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62%가 국내 여행을 희망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해외여행 희망자는 25%,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없다고 한 비중이 거기서 다시 46%, 한 반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고 싶고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은 가고 싶지만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아직은 선호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계획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기에는 다소 불안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설문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항공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대체 수요로 국내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혹시 관광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국내 여행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서히지만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서히 점점 이 수요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네. 모습인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이제 관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부산 패키지 프로모션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협력을 해서 부산을 찾으려고 하는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서 부산행 KTX 그리고 항공기 이용 요금을 한 50% 정도 할인하려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 부산 관광 포털인 비짓 부산을 이용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3만 명 가량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숙박 시설의 예약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여행 상품의 일부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지역 관광 시설의 할인 입장권을 선 구매해서 결제하는 프로젝트까지도 연말까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또 여행업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젝트도 같이 추진하는 등 시동은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이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찾아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었는데 부산 지역 관광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그 타격이 더 많고 더 위중했던 곳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소상공인들이었을 겁니다. 관광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큰 대기업이 있는 업계와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소규모 자본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소규모 업체들 간의 비균형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행 혹은 관광학 개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가장 관광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의 감성과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추억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업에서 사람이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 지원금 혹은 뭐 무급휴직, 유급휴직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관광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른 업계로 많이 떠나신 상태이거든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잘 훈련되고 잘 숙련된 이 인적 자원들이 업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혹은 또 그게 안 된다면 좋은 인적 자원들을 채용을 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아주 시장에 잘 듣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인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확산된 이 관광업계의 변화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관광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은데요. 네. 우선 이제 그래도 관광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과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 함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밀집도 관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예약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을 일부 축소해서 들어가는 인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그 매출을 포기하고서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런 그 혼잡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관광지 부산시에 있는 관광지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이미 지자체 자체적으로 혼잡도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지금은 국내 수요에 많이 치우쳐 있지만 언제까지나 국경을 닫아놓은 채로 지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도 꼭 필요합니다. 위험하고 또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100% 종식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안전도를 일부 조금 감수하더라도 꼭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킬러 콘텐츠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꼭 저기를 가고 싶고 꼭 가야 할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공백기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핫 이슈였던 오징어 게임 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만든 하나의 콘텐츠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지 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프라적인 부분도 같이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휴식도 즐기고 다양한 체험과 만남을 겪으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행의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인 만큼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부산의 관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